자, 사무소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교재 84페이지 5번. 자, 이 문제는 답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죠?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정서류. 1번으로 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드렸죠? 분사무소는 신청할 때 보정서류가 들어갑니다. 답은 1번. 자, 6번 드디어 공동사무소 돌았습니다. 틀리는 것. 자, 여러 사람이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답은 3번 볼까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표자 1인이 등록관청에 공동사용 신고를 하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자, 공동사무소는 대표자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가볍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에 7번 문제가 못 들으신 분을 위한 총괄 문제입니다. 7번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해답 가리시고 옳은 것 40초 동안 찾습니다. 자, 40초 됐습니다. 4번으로 예고했는데 옳은 것 4번. 가벌병 세 사람이 공동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가벌병 각자가 이전 신고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대표자가 X, 공동으로 신고 무조건 X입니다. 각자 신고합니다. 자, 옳은 게 4번이라면 지금 1번, 2번은 업무 정지 중에는 당연히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는 없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중에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3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공사의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없다. 끼리도 되고 안 끼리도 가능하고, 또한 5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성 개공사를 대표하는 대표자 인장을 대표자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동사무소 대표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8번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갑시다. 기억.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 다른 법률은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O.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O. D급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일단 O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거 일단 O 해놓고,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X. 법인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옳은 것은 니은 D것인데 이게 출제 문제잖아. 그죠? 여러분 D것이 지금 O라고 하니까 O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정을 교부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장난 아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맞으면 이제 뭐를 해주는가 하면 정을 내주거나 또는 양식을 적거나 서식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령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문제가 딱 올라오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가 여러분이 제일 난감하다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적합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 필정을 재교부해야 한다. 틀린 말은 없잖아. 그죠? 근데 어디 있느냐? 이래 물어 들어온다고 이게. 자, 이것에 대한 예외도 있지만 그 예외까지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무조건 앞으로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대통령이 정한다고. 그죠? 그럼 기준이 맞으면 정이라든지 양식이나 서식은 대통령의 쫄병인 국토장관이 만들지 쪽팔리게 대통령이 자들고 다니면서 양식 안 그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대통령령, 그 기준에 따라서 양식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응용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는 거 공부합니다.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를 확인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확인 설명을 했으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해주고 개공사는 몇 년? 3년간 보존하라. 이런 수업을 하죠. 자, 확인 설명하는 것,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양식은 확인 설명서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4개가 있잖아요. 1번 주거용, 2번 비주거용. 들어보셨죠? 양식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정이라든지 서식은 전부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쪽팔리게 대통령이 자들고 다니면서 양식 안 그립니다. 쪽팔리게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큰 줄기가 해결되니까 이제 다시 그 디귿 한번 봐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면 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을 교부한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신고 필정을 교부해 주는 거예요. 정이나 양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갑니다. 큰 줄기를 하나 정리하셨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틀리는 것 가볍게 돌았죠. 답은 4번 체크합시다. 개공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 X. 여러분 강남이 등록관청인데 강남에서 종로에 있는 물건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전국이 업무지역인데. 그래서 틀리는 거 4번 잡으시고 나머지 확인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고. 자, 사무소 이전도 현실적이니까 한 문제씩 들어옵니다. 사무소 이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구리시로 이전했다고 칩시다. 그럼 관할구역 외로 갈 때는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어디에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한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강남에서 구리로 가는 것을 관할구역 외라 그러면 강남에서 강남 안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이런 식으로 관할구역 내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등록관청인 강남에 신고하겠죠. 그때 가져가는 서류가 뭐죠? 일단 내가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등록증 가져와야 돼. 그죠? 두 번째, 거기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거. 이거 내가 제출하는 서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뒤편에 나오지만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모두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에 신고한다. 그게 다입니다. 이전에. 자, 밑에 1번 해답 가리고 총괄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 50초 찾으세요. 5번이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답 딱 가려놓고 틀리는 것 찾습니다. 자, 시간은 지납니다. 틀리는 거 몇 번? 1번이죠. 자, 1번.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종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다. X. 누구?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1번부터 틀린 답입니다. 2, 3, 4, 5 잘 정리됐죠. 3번 보세요. 이전 신고 기한은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10일. 그렇게 하면 4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7일 내로 재교부해주고 그 다음 5번 이런 이전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이복에 나가죠. 이전 신고 위반은 100만 원짜리 그렇게 공부합니다. 자, 넘어가서 2번 역시 가벼운 문제.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틀리는 거 찾아라. 다 맞는데 하나가 틀리겠죠. 5번 등록증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이다. X. 등록증은 자기가 갖다 내는 서류지 송부하는 서류가 아니죠. 어디서 왔는 걸 알아야 되니까. 틀리는 것 5번 체크하시고 나머지 맞으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틀리는 것 볼까요? 1.
분사무소를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간다? 주된 사무소에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5. 2번 분사무소를 관할지역 내로 이전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분사무소 신고 필정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해야 한다. 해야 한다. 줄 긋고 X. 교부할 수 있다기 때문에 요런 문제 까칠하죠. 이건 완전히 말장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3번 문제를 틀린 거 2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 3, 4, 5가 맞는 지문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시험 그렇게 까칠하게 안 내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돌리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까칠하게 돌았어요. 자, 2번 틀렸습니다. 교부해야 한다가 아니고 교부할 수 있으니까 1, 3, 4, 5 맞는 것에 더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4번 내려갑니다. 중복되는 문제죠.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틀리는 것. 자, 4번 봅시다. 법인인 개용사는 분사무소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로 이전할 수 있다. X. 뭐 때문에 틀렸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 모든 때문에 X예요. 그래서 틀린 거 4번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5번 문제가 사무소 이전에 대한 기출 문제입니다. 이 정도가 중요하죠. 자,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습니다. 옳으면 O, 틀리면 X 합시다. 같이 갑니다. 기억. 개공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X. 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이전 후 관청이 해야 되죠. 그래 또 전했으니까 X.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정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X예요. 자, 강남에서 구리로 관할구역 외로 가면 구리시장이 새로 교부해줘야 되잖아. 그죠? 재교부가 일어나지.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으니까 X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는 있죠. 강남 삼성동에서 강남에 있는 역삼동으로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강남구청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그때는 주소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죠? 관할구역 내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관할구역 외로 가면 그쪽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새로 교부해 주니까 재교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답은 1번. 출제된 문제가 그 정도입니다. 출제된 문제는 답을 암기하듯이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자, 6번도 기출된 문제네. 그죠? 자, 여러분이 총괄합시다. 설치와 이전에 대한 출제 문제입니다. 틀린 것, 시간도 안 가르쳐 듭니다. 찾으시오. 자, 한번 읽으셨습니까? 틀리는 거 몇 번? 2번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X죠.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읽겠습니다. 자, 틀린 게 2번이고 공부합니다. 1번. 개공사는 사무소를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다.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사야 될 필요는 없고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권. 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해야 됩니다. 5.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고 지점에 관련된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다. 이 법을 안 따르니까.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5. 그 중복되는 문제죠. 계속 기출문제. 자,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정리했습니다. 자, 내려가면 인장등록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입니다. 자, 인장은 반드시 등록을 합니다. 왜 등록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도장을 등록해서 계약서가 사고가 나면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를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하는데 인장 등록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죠.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개공사 또는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장 등록도 두 사람이 하겠지.
중개보조원이 등록한다 하면 틀려요.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공사만 나오면 자동으로 세 사람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첫째 누구?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가 개공사입니다. 자, 그럼 인장을 등록할 사람 모두 몇 사람? 네 사람이 언제까지 등록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등록증을,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은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합니다. 자, 법인은 무슨 인장이었지요?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거. 이거를 시험에서 법인은 대표자 인장하면 틀려요. 그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요 개인들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 소공사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으로 가로 세로 7에서 30mm 우리말로 하면 막도장을 등록합니다. 그렇게 공부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위반을 하더라도 개공사가 아니면 소공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겠지. 등록할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그래서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소공사는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내 전달하지만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업무 정지 사유가 모두 14개나 되는데 업무 정지 묻는 것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인장 등록하면 개공사 업무 정지다.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 정지 하나 딱 잡으시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7개, 8개를 지금 훈련시킵니다. 이 문제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1번 한번 가봅시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개공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인이 사용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5. 전자문서 된다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다 되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2번 소공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인이 사용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당근. 3번 법인인 개공사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제 X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만이 등록하니까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 안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 4. 개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7일 국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5번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공사는 어떻게 한다? 각각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틀린 게 3번. 자, 2번 문제 여러분이 하나 풀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 해답 가리고 찾으시오. 옳은 게 1개입니다. 틀린 건 4군데 표시할 것. 자, 한번 읽으셨나요? 옳은 것. 자, 2번이죠. 법인인 개공사는 인장 등록은 어떻게 한다?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즉, 도장을 직접 들고 가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인감 하나 딱 떼가지고 갖다 내는 겁니다. 2번이 O.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봐요. 이렇게 꼭 나온다니까.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1번 X. 3번 개공사가 등록한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면 계약서는 무효이다. X입니다. 계약하고는 관계없죠.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는 거니까. 틀렸고 4번 중개보조원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갈로 열고 웃긴다. 적어놓고 5번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며칠 내로요?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공부하셨습니다. 3번 문제 하나 더 푸시죠. 자, 이번에는 옳은 것 1개 찾으시오. 틀린 것 4군데도 표시합니다. 시작. 옳은 것 하나.
옳은 것 몇 번요? 5번입니다. 소공사가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뭐 자격정지. 여기 보고 있습니까? 소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 노래 제목이 이인설설개개금 봐요. 소공사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자, 5번이 맞다면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X. 2번 소공사 마찬가지 고용신고와 같이 해야 한다. X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인인 개공사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이래 들어가면 틀려요. 요거는 개인인 개공사지. 법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법인의 인장이니까 3번도 틀렸죠.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5번도 역시 또 정리하시죠. 여러분들이 옳은 것 하나 찾으시오. 틀린 데 표시하면서 따라갑니다. 시작. 해답만 보지 마시고. 해답 안 보고 계시죠? 자,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거 몇 번? 4번. 개공사 및 소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죠? 이거 위반하면 개공사는 뭐라고요? 업무정지, 소공사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4번이 맞다면 1번 어디가 틀렸죠? 개인인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 이러면 틀렸죠? 법인인 개공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개공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개공사는 뭐? 6월 이내에 업무정지.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별도로 등록을 하면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인장과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을 모두 날인해야 된다. 그것도 또 X다. 그죠? 분사무소 인장을 날인합니다. 5번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주민 인장을 읍면 동주민센터에 등록합니까? 시군구에 갑니까?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갑니다. 누가 동사무소 가라 그랬어요? 틀리는 거 옳은 거 몇 번? 4번. 가볍죠? 자, 5번 문제는 출제 문제입니다. 자, 인장 등록에 대해서 이 정도 같이 갑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개공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돌았죠? 5. 법인인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5. 디귿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5. 이 도장을 지배인이다. 이렇게 불렀죠. 5. 리얼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개공사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래서 X입니다. 출제된 문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6번 문제 29회 때 2년 전에 인장 등록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해답 보지 말고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6번 틀리는 것 하나 찾으시오. 시작. 출제 문제. 자, 틀릴 거 몇 번? 5번입니다. 해답 안 보고 푸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죠 하니까 거의 다 맞추는 거 보면 약간 수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거의 대답이 다 맞게 나와. 틀리는 거 몇 번? 5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어디? 주된 사무소. 자, 그러면 5번이 틀렸으면 1, 2, 3, 4 다 확인하셨죠? 4번도 아까도 나왔잖아요. 30회 위에 문제도 나왔고 바로 밑에 또 연결했는데 거기 기왕이면 4번 지문 주의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급등기 규칙에 따라 줄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줄 거놓고 그래 맞죠? 아까 위에도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거기 그 5번에 디귿 올라가시면 위로 올라가면 똑같잖아. 지문이 연속해서. 근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강조한다고요.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여기 있죠. 법인은 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그러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게 지배인 제도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지배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지금 두 개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지. 국민은행 본점에서 수원 지점을 만들었다고 치고, 그러면 수원 지점에서 쓰는 도장은 국민은행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주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 이 도장을 지배인 도장이랍니다. 근데 지배인 도장을 써도 되겠지만 수원지점에서 국민은행 도장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국민은행장 이 도장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되지. 어차피 수원지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국민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지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라고.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잖아요. 그럼 안 하면 무슨 도장 쓰면 된다? 법인의 인장을 쓰면 된다고. 그런데 본점 도장 가져와서 쓰면 본점에서 무슨 도장 써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이렇게 지점 도장을 다 만들어 놨다고. 국민은행 수원 지점에서 국민은행장 도장 찍어도 아무 문제 안 생기죠. 어차피 지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본점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이걸 하여야 한다고 시험에 들어오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어떻게 된다? 법인의 인장 가져와서 쓰면 돼. 지점은. 그죠? 그 개념을 익혀놓습니다. 그게 연속해서 두 번 들어오는 걸 잘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자, 인장 등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면 드디어 휴업, 폐업입니다. 또 제목 하나에 한 문제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딱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데 휴업, 폐업은 이렇게 진행했죠.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미리 신고해라.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 말이겠죠.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휴업할 거야. 그러면 3월을 초과했으니까 미리 신고합니다. 여러분 휴업, 폐업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어떻게 등록증을 첨부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방문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전자문서 방문 신고 나오면 무조건 요때만 방문. 나머지는 전부 방문해도 되고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을 초과할 때는 미리 신고하니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그죠? 그렇게 휴업할 때마다 신고하는 거 아니라고. 3월 초과. 그림 보셨죠? 그리고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휴업은 딱 6개월까지만 해야 돼. 이거를 만약에 안 만들어 놓으면요. 어떤 사람은 나 30년 휴업할게 이런 놈이 나온다니까. 왜 30년 휴업한다니까?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해서 막 정신없는 소리 막 한다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휴업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 병으로 입원했다. 요양, 군에 가는 거, 징집, 학교 가는 거, 취약의 사유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변경 신고할 수는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 이때 신고가 들어올 때는 방문이든 뭐 전자문서든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만 방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 했죠. 이렇게 변경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뭐 없으면 이때 휴업이 끝났겠지. 그럼 다시 할 때는 반드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개 신고를 해야 돼요. 아니 휴업이 지금 끝났으면 5월 2일부터 바로 영업하지 왜 또 신고해야 됩니까? 왜 재개하겠다고 신고해야 될까요?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 신고를 해야 돌려줄 거잖아. 그죠? 그럼 돌리는 언제까지 준다? 즉시 반환해 줍니다. 그럼 바로 걸어놓고 영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휴업이 끝났다고 바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재개 신고해야 된다고. 여기까지가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그런데 3월을 넘었는데도 신고 안 들어온다. 그럼 위반했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이복의 문표 반납 휴업 폐업 신고 위반.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그럼 내가 위반하니까 100만 원 과태료가 나왔어. 그러니까 가지게 돈밖에 없다. 시원하게 100만 원 탁 내는 거예요. 100만 원 내고는 나는 냈잖아 하고 계속 신고 안 한다. 그럼 이게 또 법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제대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알다시피 내 100만 원 냈잖아. 그리고 이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신고 안 한다.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을 초과하면 상대적 취소로 탁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이게 휴업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7, 8개를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상대적 취소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암기표 27번. 상대적 임의적 취소 제목이 뭐다? 임금이 등업을 하면 손기정이 623 선언을 합니다. 아따, 요란하죠. 임금이 등업을 했는 모양이지. 황제가 됐는 모양이다. 그죠? 등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손기정이 마라톤 뛰다가 623 선언합니다. 손기정이 623 선언을 하는데 6이 뭘까요? 위로 올라가면 한가운데 6개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 찾았습니까? 요거 상대적 임의적 취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상취 요거 하나 체크해 보십시다. 자, 이제 암기표도 보셨으니까 문제로 돌아갑니다. 95페이지 1번 문제. 자, 같이 갑시다. 휴업 폐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맞죠? X입니다. X. 휴업 신고할 때 신고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3월을 초과할 때만 합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그죠? 1번 X. 2번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맞죠? 맞죠? 자꾸 물으면 수상한 거예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3번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되 휴업기간의 변경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 없다. 3번만 연장해 주겠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변경 신고만 하면 되죠. 4. 폐업을 한 때는 폐업일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X라니까요. 폐업을 한 때는 신고하는 게 미리 신고해야 돼. 나 다음 달 7월 1일부터 폐업할 거야. 미리 신고하지. 폐업하고 10일 내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X. 다 틀렸다. 그죠? 5번.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맞다. 왜 재개 신고해야 되죠? 등록증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옳은 것 5번. 자,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봅시다.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 1.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할 수 있다. 맞다.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할 수 있습니다. 5.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5. 3번. 개공사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면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방금 보셨죠? 취소할 수 있다. 상취입니다. 틀린 거 3번. 4.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 맞다. 그러니까 방문해야 된다. 그죠? 많이 이야기했고. 5.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환할까요? 즉시 반환해줘야지. 걸어놓고 영업을 하도록 해줍니다. 즉시. 틀린 것 3번. 자, 3번 문제 별표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게 돌아왔습니다. 휴폐업은 내용도 단조로운데 신설됐습니다. 자, 옳은 것 50초 동안 찾으시오. 해답도 못 보죠. 옳은 것 50초. 틀린 데 표시합니다. 시작.
자, 옳은 거 몇 번? 5번. 답은 가볍습니다. 자, 5번. 휴업 중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렇죠. 휴업이 끝나면 영업을 할 거니까 소멸되지 않으므로 다른 개공사에 소공사나 취업하면 이중소속으로 해당한다. 5. 이렇게 처벌되는 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중소속하면. 자, 옳은 게 5번으로 돌았으니까 1번이 이제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별표인데 폐업을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8조 7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1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때문에 X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수업 중에도 전달했지만 주목합니다. 지금 개공사가 이제 나 영업 그만할 거야. 이렇게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등록증을 들고 가서 어디 갑니까?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또 폐업 신고해야 돼요. 그럼 폐업 신고 지금까지 몇 번 했다? 2번 갔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자, 내가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이 세무서로 연락해줘요. 그럼 내가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폐업 신고가 몇 번으로 바뀌었다? 한 번으로.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반대로 해도 되겠죠. 자, 나는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폐업하러 가. 어디에? 세무서에. 폐업 신고 딱 하면 세무서에서 등록관청으로 연락해서 중개사무소 폐업을 처리해줘요. 그래서 폐업 신고 2번 하던 거 몇 번 간다? 한 번. 자,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1번 지문이 틀린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읽습니다. 1번.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8조 7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폐업 신고를 같이 할 수 없으므로 이거부터 틀렸잖아, 지금. 같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1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뭐 제출해야 한다도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에 하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거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만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X 휴업 기간 동안 첨부합니다. 3번 재개신고의 경우 등록증을 찾아와야 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옛날 무조건 전자문서 다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것도 법이 살짝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재개신고를 왜 한다 그랬지요? 등록증 받으러 가려고. 그럼 적시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갈 수밖에 없잖아, 느낌이. 근데 이거 전자문서로 된다고 돼 있다고, 법에.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처음에만 방문, 나머지는 방문도 되고 전자도 다 된다. 딱 단조롭게 정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3번도 틀리잖아요. 등록증을 찾아와야 하므로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없다. X,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4번,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그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한다. 아주 매끄럽지만 X예요. 왜?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 없다. 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망했으니까 이제 신고하러 갈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신고 안 해도 돼. 됐죠?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 없다. 자, 그래서 옳은 것 5번. 바뀐 내용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4번도 쉽습니다. 옳은 것 50초 동안 찾으시오. 틀린 데 내긴데 푸시합니다. 시작. 옳은 것. 사 번 옳은 것은 몇 번요? 5번 새기셔야 되죠.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왜? 휴업 폐업 신고 100만 원이니까. 신고 위반은 5번. 자, 1번 어디가 틀렸죠? 취학의 경우 신고 없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재개 변경 신고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X. 2번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할 수 없다. X. 휴업 폐업할 수 있다. 3번도 많이 하죠. 휴업
휴업기간 변경, 재개, 폐업 신고 모두 전자문서할 수 있다. 유일하게 X예요. 휴업, 폐업은 방문 신고만 돼요. 4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 없다. X 변경할 수 있다. 옳은 것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OX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 갑시다. 기억. 개공사는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개 신고를 하더라도 재개할 수 없다. X. 여러분 봐요. 1월 1일부터 나 5월 1일까지 휴업할 거야. 신고하고 갑자기 3월 1일 누가 친구가 집 사달래. 그러면 바로 재개하고 영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X. 2번 니은 개공사는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의 재개 신고 없이 중개업을 재개할 수 있다. X. 재개 신고 왜 해야 되지요?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디귿. 개공사는 폐업을 한 때 즉시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X예요. 폐업을 한 때가 아니고 미리 신고하라니까요.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너무나 조분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휴업 폐업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신고합니다. X. 리얼. 사무소 등록을 하고 신고 없이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역시 얼마? 100만원짜리 과태료. 3월 초과하면 휴업 신고해야 돼요. 100만짜리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휴업은 왜 하지요? 좀 쉬고 싶어서. 왜 쉬지요? 피곤하니까. 그죠? 그래서 휴업하는 겁니다. 근데 업무 정지는 왜 하지요? 뭔가 위반했으니까. 그럼 다르죠 지금. 그죠? 놀기는 같이 놀아도. 그래서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하는 문제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지 말고 기억년 이걸 OX로 표시합니다. 시작. 휴업과 업무 정지를 비교합니다. 같나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다 옳다. 이렇게 됩니다. 행여 X 하나라도 하셨으면 개과천선 하셔야 됩니다. 전부 O입니다. 특기국인 니은 한번 보세요. 휴업기간이나 업무 정지 중이라도 등록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효력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리얼이 유권 해석인데 O죠. 휴업기간이나 업무 정지 중 업무 보정의 효력이 만료가 되면 반드시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 그래 이제 이게 유권 해석인데 여러분 우리 통상 보정보험이나 공제 몇 년 단위로 가입한다 그랬죠?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자, 1년 단위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휴업하기로 했어. 좀 쉬기로 했다 이 말이죠. 또는 업무 정지 받았어. 그죠? 그러면 휴업이나 업무 정지 중에 자연스럽게 보정이 끝났잖아요. 그럼 보정이 끝났으면 새로 만료일까지 가입할 필요 없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휴업이나 정지가 끝났다. 그럼 여기서부터 영업을 새로 할 때는 당연히 가입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만료됐더라도 가입 안 해도 된다. 이게 유권 해석입니다. 또 일리도 있죠. 지금 영업 안 하는데 지금 휴업하고 있는데 업무 정지 받은 자가 굳이 보정까지 설정해 놓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리얼 다시 읽습니다. 휴업기간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보정의 효력이 만료가 되면 반드시 보정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다 옵니다. 자, 7번이 마무리 문제입니다. 역시 출제된 문제죠. 기념으로 여러분이 풉니다. 휴업에 대해서 틀리는 거 모두 골라라. OX로 5개 표시하세요. 시작. 맞으면 O, 틀리면 X.
갑시다. 체크하셨습니까? 기억.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업 신고해야 합니다. 5.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얼마?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5.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X. 휴업할 수 있다.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까지 해야 된다. X라니까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X. 미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휴업할 때 지금 등록증 갖다 내놨잖아. 그죠? 근데 변경한다고 또 갖다 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휴업 가볍죠? 자, 지금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입니다. 인장 등록 하나, 휴업 폐업 하나, 7개씩이나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100페이지 중개계약 다음 주에 진행할 겁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